네, 안녕하십니까. 멋진 리더 김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내적 매력에 대한 부분인데 PPT가 괜찮나요? 요즘 이정수 리더님이 너무 바짝 올라오시는데 질 수 없다. 그래서 혹시 글꼴 깼습니까? 밟고 있었지. 그거 보니까 뭐 글꼴 제가 저한테 오는 거 제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내적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매력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자세. 엄청 여러 가지가 있죠.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내적 매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려다 보니 아주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베이스적인 내적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매력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진짜 대단한 거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이분은 이 경제학과 심리학을 같이 좀 연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내적 매력이 오히려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내적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매력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사람은 매력 DNA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SBS에서 이거를 방영을 하고 사람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책으로까지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인데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여러 분들 보시면 이런 분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다. 그런 책인데 그 부분을 한번 보니까 일단 비언어적 표현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실제적으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귀로 듣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나 지금도 여기서 말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연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능 얼마 전에 EQ를 했는데 또 사회적 지능 SQ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인간 친화 지능 어떻게 보면 EQ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반전의 묘한 그림 엄청 똑똑하고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인데 약간 허당미가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완벽하기만 하면 또 좀 재수없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전의 묘한 끌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비언어적 다시 얘기해서 몸은 알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영상이 보니까 한 2분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우! 대박이다. 이러세요 저한테. 노지원 리더님은 하는 거 아닐까? 무슨 종교 아닙니까 저거 종교? 재밌죠? 시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예, 그러니까. 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너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영상이 2분짜리인데 2분짜리를 틀려니 조금 루즈해질까 싶어서 2배속으로 해봤는데 저는 2배속으로 바꾸고 재밌네요. 어찌나 웃었는지 1.5배속 합니다. 1.5배속.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 갔을 때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항상 어둠의 기운을 꾸고 다니고 마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이 오면 쌤쌤쌤 하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이런 환영받는 사람 이것도 아직 이게 일종이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보고 느끼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한다 옛날에 아주 좋아하는 에너지 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대화하는 거 일단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을 조금만 앞으로 기울이는 대화할 때 그걸 앉아서 하든 아니면 서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몸을 조금만 앞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경청할 때, 들을 때 우리는 또 들어주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줄 때 이렇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얘기하는 데에 좀 더 에너지를 받고 더 많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좀 에너지 발산보다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좋아하는 느낌인데 그리고 눈 맞춤 이건 당연한 거죠. 눈 맞춤 눈을 맞추는 게 부담스럽다면 눈하고 입하고 따라갑니다. 뭐 코를 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보는데 눈 맞춤의 힘에서 또 중요한 게 애들하고 대화할 때 애들하고 대화할 때 절대 서 있지 마. 특히 애한테 싫은 소리 할 때 무조건 애하고 높이를 맞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높이를 맞춰서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야 그래야 애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부감이 덜 든다고.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고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표정 관리 항상.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그게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미소를 지어야지 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 있지 마라. 그게 그래요. 뭐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표정이 이랬을 수도 있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기 위해서 경청의 의미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막상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조심해서 하려면 우리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들 해봤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 라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강의할 때의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입 모양이 상당히 한쪽으로 좀 틀어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웃는다고 웃지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비춰질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그게 바디랭귀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지수 보면 SQ 지수는 사회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미국 하버드 심리대 교수 이분이 사회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상대방의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EQ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EQ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거죠.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 상대의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 말투,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목적은 같아. 똑같은 얘기를 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SQ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보시면 이 눈빛을 보고 실제 SQ 테스트하는 방법. 제임스 딘. 누군지는 맞추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가요? 2번. 네. 2번. 세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분 있나요? 2번, 3번.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읽으시지? SQ가 좋잖아요. 저도 이건 틀렸던 것 같아요. EQ도 좋고. 이게 한편 이게 실제 SQ 테스트 들어가면 이런 눈빛을 한 30몇 개를 주고 그 중에서 20개 정도 맞추는 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36개 중에 한 30개 가까이 맞추면 조금 불편. 이렇게 더 없어요? 있죠. 아, 더 있어요. 이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어렵다. 비난. 어려워. 4번. 잠깐. 전 다른 2번. 느낌 있을까요? 네? 1번. 2번 실망. 저는 실까? 1번. 저는 틀리잖아. 비난. 4번 아닙니까? 눈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게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테스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이런 눈빛이 사람마다 얼굴 눈빛하고 눈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비난하는 눈빛이다. 다 틀렸어. 그리고 마지막 기회. 김민경 스포츠님 마지막 기회. 아 1번. 4번. 1번 맞아, 1번. 오, 한 개. 아시네요. 저는 다 맞다니까요. 앞으로 노남청 선생님 앞에서 눈빛 조심해요. 눈빛. 이거는 네, 이건 의심스러운 그런 눈빛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처음에 딱 만났어. 그러고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뭐 정현진 리더하고 암의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갑자기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처럼 암의라는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눈빛이 전혀 딱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눈빛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다정하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정하다라고 느끼면 뭐 나는 신나서 암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능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집에서 남편하고 아니면 와이프하고 둘이 인빛 교환을 하면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SQ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전 매력, 애니메이션이 만드는 보시면 아주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게 또 영화의 모습들인데 엄청난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벽한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약간의 허당지. 물론 비난받을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약간 부족한 허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간다. 다 잘하는데 근데 손이 좀 많이 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 그런 사람이 또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계속 손이 많이 가면 짜증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두 얼굴을 가질 때 발휘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요. 의도적으로 허점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면 사람들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원래 자기 모습,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하고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추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렇죠. 잘하는 것만 사람 앞에서 하고 못하는 거는 나 혼자 숨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반전 매력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진솔한 모습.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여주고 잘하는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인정하면서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 안전 매력을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이거는 뭐 외적이라고 해야 될지 내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하기. 말하기 첫 번째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좀 몇 개를 보다가 괜찮은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백트래킹,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이거는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매력, 내적 매력에 대한 감이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존리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아는데 안 한다. 그러나 한 번 더 상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거울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편안하고 매력과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좋았죠.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야 돼요. 조리 있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이 얘기하다가 사람 지루해지죠. 그래서 대박! 명품 원 플러스 원 행사 안 돼. 이것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육하원칙 따르지 않고 임팩트 있는 것만 앞에 딱 던지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안달나게 풀어간다. 그런 방식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리고 칭찬. 디테일하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다. 뻔하지 않은 칭찬이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근데 예를 하나 드는데 공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너 오늘 옷 진짜 멋지다. 근데 보통 와 리더님 옷 진짜 오늘 예뻐요. 거기서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옷을 어디서 사?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이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옷 진짜 멋지다라고 하면 물론 내포해서 당신 옷을 잘 입네요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옷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당신의 안목이 대단하다. 당신 옷 정말 잘 입는군요 라고까지 칭찬을 가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칭찬받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까지 당사자 칭찬까지 그런 부분까지 해주면 좀 더 좋은 그런 칭찬이. 그리고 네 번째로 오바. 제가 참 못하는 건데 누구나 열정적이로 활기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바스러운 리액션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 물론 때와 장소를 좀 가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오버하면 안 되겠죠. 1절만 해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이 어느 정도일까? 그거를 잘 읽어서 사람들에게 리액션을 잘 해주면 그러면은 유재석이 잘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리액션을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좀 관계를 잘 풀어가고 내가 매력이 있어 보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넣어봤는데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라. 이거는 아까 반전 매력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게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학벌이 좋아요. 서울대를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일단 대단한 사람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거는 평균보다 조금만 잘해요. 와, 이것도 이런데 저것도 잘해 라고 돼버린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 장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평균보다 조금 위로 해. 그런 사람의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건 좀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를 엄청 매력 있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있을까요? 그렇게 장점 하나, 자기가 잘하는 거, 이미 잘하는 거, 그거를 하나 좀 더 갈고 닦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어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잘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되면 다른 부분을 조금만 잘해도 매력을 느끼는 거야.
자신의 평소 습관들, 모습들,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그 거울 보고 그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말투, 그리고 목소리, 그런 여러 가지 표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물론 거울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누군가와 내가 대화할 때는 거울 보면서 대화하는 건 솔직히 연기잖아요. 연기인데 그거를 내가 연기자도 아닌데 100%막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하기 힘들다. 그럼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스폰서. 그 스폰서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는 거를 하나씩 고쳐간다. 그러면 스폰서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버릇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치고 내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